알 수 없는 이유로 인류가 사라진 후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 것인가? 인류가 사라진 세상, 이번 시간에는 막강한 전쟁 병기의 최후와 나약한 가축의 운명을 지켜보자. 전함은 예기치 못한 공격을 받고 가축은 죽음으로 내몰린다. 해저에 침몰한 핵탄두는 새로운 목표물을 겨냥할지도 모른다. 해발 고도가 1600m에 달하는 덴버는 물론 바다 밑도 위험하다. 오늘날에도 인적이 끊겨 폐허가 된 도시가 있다. 인류가 사라진 지구로 여행을 떠나보자. 인류의 창조물 중에서 가장 강하기로 손꼽히는 전쟁 병기, 각종 전투기와 전함은 물론이고 벙커도 포함된다. 전쟁 병기는 영원히 강자로 남을 것인가? 혹은 무방비 상태로 버려진 건물이나 가축처럼 약자로 전락할 것인가? 인류가 사라진 다음 날, 태평양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냉전시대의 유물이 시한폭탄으로 변해간다. 1968년 구소련의 잠수함 K-129가 원인 불명의 사고로 침몰했다. 핵무기 창고와도 같은 잠수함 내에 탑재된 핵어뢰 2기, 서브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3기는 각각 1메가톤급이다. 1974년 CIA는 잠수함의 일부를 인양했다. 하지만 미사일을 포함한 나머지는 깊이 5km 바다 밑 어딘가에 가라앉아 있다. 핵분열 유도 장치를 장착하고 리튬 중수소 화물을 가득 채운 핵탄두. 리튬 중수소 화물은 폭탄에 수소를 공급하는 화합물이다. 회색빛의 소금과 비슷한 리튬 중수소 화물은 물이 닿으면 폭발한다. 잠수함 침몰 당시 손상된 탄두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남아있는 탄두는 견고한 금속 외피가 물의 접촉을 막고 있어 당분간은 안전하다. 남동쪽으로 2900km 지점, 하와이 오하우 섬에 위치한 진주만 군항에 정박해 있는 전함 미주리호. 1998년부터는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미국 전함으로서는 마지막으로 출격했고 임무를 완료했다. 규모는 타이타닉호보다 1.5m 길고 5m가량 넓다. 첫 출격은 1944년. 그 후 일본군의 항복을 받아내고 1991년 사막의 폭풍작전에서 목표물을 명중시키며 최후의 활약을 마쳤다. 미주리호엔 적기와 적함을 공격할 무기가 충분하다. 갑판 아래로 내려가 보자. 식당 한편에 있는 장치가 그간 미주리호를 지켜주고 있었다. 이 제어 장치는 선박의 부식을 막는 용도다. 원리는 선체 강철부에 아연 막대를 부착하고 전류를 흘려보내는 것.
아연이 충전되면 철이 녹이 쓰는 현상을 막아준다. 하지만 이런 작용은 물밑에서만 유용하다. 수면 위에선 녹을 제거하고 도색을 하는 수밖에 없다. 인류가 있던 시절에도 녹이 쓸고 칠이 벗겨졌다. Let me show you some examples of some of the rust on board the USS Missouri. A lot of the surface rust will happen pretty rapidly once the paint system has failed. If you look at a lot of your brackets, your supporting members that hold your ladders, your piping systems, eventually they're going to give way and they'll crash or they'll fall on their foundations. 이틀이 지났다. 인류가 사라졌다는 사실도 모른 채 버려진 나약한 가축은 어떻게 될까? 미국 내에만도 젖소가 900만 마리나 있다. 사람들은 하루에도 2번씩 젖을 짰다. 그런데 이제 인류는 사라졌다. 젖을 짜는 착유기도 작동을 멈췄다. Milk cows are incredibly dependent upon humans. As soon as we disappeared and they were off their schedule, their regular milking schedule, they'd be confused. When is someone going to come and get me and bring me into the milking parlor? When is someone going to bring me more food? They'd be mooing, vocalizing, trying to let us know that they need some attention. 흘러내린 젖에 염증이 생긴 소도 있지만 대부분은 얼마 후면 저절로 낫는다. Surprisingly, the vast majority of them would do what we call dry up. They would stop lactating. The milk that she retains in her udder would just absorb back into the body, and her system would tell her, hey, time to stop producing milk. That would take about 2 weeks.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다. Probably the animals that would be under the most stress and would have the biggest problem if humans disappeared would be the baby calves, because they're incredibly vulnerable and dependent upon humans. 사람들은 하루에 2차례씩 송아지에게 젖을 먹였다. 젖을 분비하는 일에만 충실했던 어미소는 송아지를 돌보지 않는다. 다 자란 소마저 스스로 먹이를 구하지 못한다. If the cattle could not get feed, they would wander around, they would look bewildered, they'd push against the gates. If they couldn't get the gates open, which they probably wouldn't be able to, they'd eventually become weaker, they'd lie down, and eventually, without the feed, they would die. 인류가 사라지고 3일 후 전투기와 폭격기를 비롯해 다양한 항공기가 애리조나 사막에 늘어서 있다. 새하얗게 칠한 외관이 왠지 모르게 섬뜩하다. 조종사는 간데없고 커요테만이 주변을 어슬렁거린다. 이곳은 항공기 정비 및 재생센터. 인류가 존재하던 시절엔 군용 항공기를 폐기하거나 보관하는 곳이었다. 인적이 끊기더라도 잘 보존되게끔 만반의 준비가 갖춰져 있다. 스프레이 레트라고도 불리는 백색 라테스 코팅은 항공기 표면을 오랫동안 보존해준다. They're all around the cockpit. They're on the fuel cells. In the fuel tanks, the backbone up here is every screw is they got a seal in it. Inside the internal fuel systems, those are seals in there. 표면 코팅은 먼지와 빗물의 피해를 막는다.
외부는 흰색이라 햇빛이 반사되고 내부는 보호자재와 단열재로 마감해 바깥 기온과 10도 이상 차이가 나지 않도록 설계됐다. 전쟁 중 상공을 누비던 항공기들은 햇빛의 공격쯤은 거뜬히 이겨낸다. 하지만 적은 지상에 있다. 인류가 사라지고 4일 후 이곳은 진주만 인근 알로하 타워의 상징과도 같던 시계가 작동을 멈췄다. 1926년에 설치된 이 시계는 그간 내부에 주로 작동됐지만 이제 태엽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 평상시라면 이틀에 한 번씩 전기로 시간을 재조정한다. 그런데 하와이 섬 전역에 전기가 영원히 끊겼다. 미주리호에도 전기가 끊겨 부식 방지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다. 염도 높은 바닷물이 선체를 잠식할 것이다. 상공에도 적이 있다. 전함 미주리호는 새로운 형태의 공격을 받게 된다. 인류가 사라지고 6개월 후 새들이 새로운 안식처를 향해 날아간다. Birds certainly have no trouble getting to a place like that. They would treat it like any other small island. 미주리호 가파는 새들의 서식지가 됐다. 소화가 안 된 상태로 배설된 씨앗이 목재 가판에 뿌리를 내려 생명이 싹튼다. The battleship Missouri, it has teak decks, and so that's an organic start. You would get a buildup of soil and leaf litter just as you would any other place on land. It's all a matter of time. 미주리호가 바다 위의 섬으로 변해갈 동안 태평양 깊숙한 곳에선 핵탄두의 금속 외피가 붕괴될 위기를 맞이한다. 인류가 사라지고 15년 후 진주만에 정박한 미주리호의 밧줄이 수명을 다했다. The ship is held to the pier with nylon mooring lines. If you notice, sir, this line here has a chink in it. After 15 to 20 years, the mooring lines will part. The ship will break away from its mooring here in Pearl Harbor. 밧줄이 끊기자 거대한 전함도 부두에서 서서히 멀어진다. 이제 미주리호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20년이) 흘렀다. 이곳은 애리조나 사막. 미라처럼 변해간 항공기는 풍파에 시달린 흔적이 역력하다. 그간 세찬 모래바람을 맞은 항공기들은 버려진 장난감처럼 초라한 모습이다.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항공기의 배열이 흐트러진다. Because these aircraft have a vertical stabilizer on it, the rudder, and makes the aircraft behave basically like a wind vane. We've had microbursts in the neighborhood of 120 miles an hour, which is enough to make most of these aircraft move around a little bit. 정비사들은 비행을 앞둔 항공기라면 표면의 코팅까지 철저히 점검했다.
정비를 받지 않으면 흉물스런 모습으로 전락한다. This spray lat, as we see it right now, is really not serving its function anymore. Rainwater can get in under here and it can actually seep along the spray lat underneath the layer of protection. 20년간 정비를 받지 않은 결과 모든 항공기가 훼손됐다. 칠은 벗겨지고 이음매에 녹이 생겼다. 유리창은 자외선을 막지 못하고 전투기 엔진엔 새가 둥지를 틀었다. The wings on these aircraft are not likely to fall off. The wing structure is the strongest structure in the aircraft. It supports the aircraft when it's in flight and when it's on the ground, taking all the ground loads. So in a life after people, you're likely to see the wings still attached to these aircraft long into the future. 얼마 후 이 항공기들은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 What we're seeing here is an example of some of the erosion caused by rainwater runoff. This is something that's common to all the aircraft that are stored here. And the chances are very good that this sort of erosion could have occurred in a single storm. 사막에 비가 내려 흙더미가 밀려오고 먼지 폭풍이 불어닥친다. 위풍당당했던 전투기들은 자연의 힘에 제압당한다. 인류가 사라지고 25년 후 구소련의 핵미사일 3기는 여전히 바다 밑에 잠들어 있다. 1메가톤급 핵탄두 내엔 물에 닿으면 폭발하는 물질이 있다. 물론 외피는 무척 견고하고 열이나 공기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특수 코팅도 돼 있다. 하지만 작은 틈이라도 생긴다면 심해의 압력 때문에 순식간에 틈이 벌어진다. 인류가 사라지고 25년이 지나자 바다 밑에서 핵무기가 폭발한다. 바다 밑에선 압력이 높아 폭발음이 크게 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폭발 충격은 무려 800톤 가까이 될 만큼 위력이 어마어마하다. 폭탄 내에 플루토늄이 붕괴해 주변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 이에 접촉한 해양 생물은 방사능 중독으로 죽어간다. 인류가 사라지고 30년 후 젖소들은 대부분 죽고 없다. 풀이 넉넉한 농장에 살던 젖소들과 우리를 탈출한 녀석들도 제대로 번식하지 못한다. 젖을 많이 얻기 위해 인류는 매년 한 번씩은 젖소를 임신시켰다. 인류가 존재하던 시절엔 인공수정 방식이 흔히 행해졌다. 평생 수컷소라곤 보지 못한 암소도 있었을 정도다. 물론 예외는 있다. 인류가 사라진 후에도 살아남은 소들은 급격한 진화를 겪으며 야생의 본능을 되찾았다. 콜로라도 대초원은 소가 풀을 뜯기에 완벽한 장소다. 한편 콜로라도의 주도 덴버는 어떨까? 이곳엔 52층짜리 건물 웰스파고 센터가 들어서 있다. 1983년에 지어진 이 건물은 독특한 디자인과 덮개처럼 씌워진 유리창 때문에 금전 등록기란 별명을 얻었다. 이런 모양으로 설계한 데는 이유가 있다. 해발 고도가 높아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라 지붕에 열선을 설치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붕에 눈이 쌓이지 않고 녹아서 벽을 타고 내려온다.
열선이 작동을 멈추자 지붕에는 눈이 쌓이고 건물 곳곳에 얼음이 온다. 이따금씩 덴버 시내 한복판에서 눈사태도 벌어진다. 인적이 끊기고 45년 후 풍경이 독특한 근교로 가보자. 뉴욕시에서 1km 남짓한 곳의 현재 모습이다. 흔히 볼 수 없는 마을 풍경을 잠시 후 공개한다. (45년이) 흐른 후 인간이 남긴 흔적은 나날이 희미해진다. 인류가 존재하는 현 시점에도 대도시 뉴욕 인근에 이렇게 버려진 마을이 있다. 현재 맨해튼 섬의 인구는 150만 명 정도. 그 인근의 노스브로더 섬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다. 이곳에 처음으로 건물이 들어선 건 1880년대. 뉴욕시는 이 섬을 공공시설 부지로 이용했다. 2차 대전 참전용사들의 숙소, 전염병 감염자들의 격리병원, 마약 중독자 치료시설도 세웠다. 그간 거쳐간 사람들의 특성 때문에 섬의 풍경에도 특색이 있다. Behind me is a building that was built as an infectious disease hospital in 1943. It was actually used until 1964. By that point, the place where I'm standing was actually a broad, well-maintained boulevard that cut through the island. It was the island's main street. This hydrant is right in front of the hospital, and it actually stood right on the curve at the edge of the street. Underneath the plant life is where the pavement was. There's about an inch of soil here now. It took about 45 years to accumulate. 노스브로더 섬의 리버사이드 병원. 1881년에 지어진 후 20세기 중반에 일부만 철거돼 아직까지 옛 흔적이 남아있다. 1907년 뉴욕시 당국은 당시 가장 악명 높은 전염병 보균자를 이곳에 격리했다. 장티푸스 보균자. 오염된 물로 전염되는 장티푸스는 과거엔 치명적이었다. 위생관념이 철저해진 후로 대규모 창궐 사태는 없지만 한때 장티푸스가 뉴욕 시민을 위협했다. 요리사인 이 여성의 이름은 메리 멜런. 병을 퍼뜨리면서도 자신에겐 증세가 없는 무증상 보균자였다. 공식 집계로는 53명이 메리에게 감염됐지만 무려 1,400명을 감염시켰다는 설도 있다. 메리는 노스브로더 섬에 2차례 격리됐다. 1907년에 처음 격리됐고 그 후 재격리돼 1938년 사망했다. 물로 가로막혀 도시와 격리된 노스브로더 섬. 주민들은 외부에서 배로 실어다주는 식량과 연료에 의존했다. This coal dock served North Brother Island until around 1960. The dock actually was the unloading point for barges that would bring coal here. Most of the planks are now missing, but there are giant iron bolts that are 10, 12 inches deep, and it gives you some idea of how deep the timbers were. We're actually standing on a concrete platform that is suspended over the waterway and over the beach with wooden piers, wooden pilings.
The concrete has actually sunk and cracked because the pilings have started to deteriorate. 이런 곳에서 살기란 쉽지 않았다. 도시 사람들은 이곳의 환자들을 두려워했고 환자들은 치료되기만을 기다렸다. 병원 건물은 언제라도 주저앉을 듯 많이 낡아 있다. 오래된 벽돌 건물은 틈새의 얼음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해 이렇게 허물어져 간다. 건물 내의 석탄 보일러는 습기로 심하게 부식됐다. 무성하게 뻗어나간 덩굴 식물에 휩싸인 건물도 있다. We're here at the entrance to the hospital. This served as a drug rehab center. Patients had to be brought here. This is an island. Many of the plants that are growing here also had to be brought here. 다년생 덩굴 식물인 칡과 인동 덩굴, 노박 덩굴이 섬을 점령했다. 덩굴 위엔 물새들이 보금자리를 만들었다. The island represents critical nesting habitat. These types of birds don't just nest anywhere. They need a certain amount of protection, distance from predators. So North Brother Island is one of the few patches in New York State where these birds are able to nest. 결핵이나 장티푸스 같은 질병이 사라진 후 이 섬의 병원은 전쟁에 지친 군인들의 휴양시설로도 사용됐다. 이렇게 버려지기 전엔 관리가 잘 된 널찍한 잔디밭이 들어서 있었다. 하지만 45년간 방치되자 건물 전체가 덩굴에 뒤덮였다. Believe it or not, these were the tennis courts in North Brother Island, Riverside Hospital. We're seeing 40 years worth of plant succession, naturalizing the site, soil accumulation. You can just kick away some of the organic matter. We've got the asphalt, former surface. 테니스 장터엔 흙이 수북하다. 참전 용사들이 전쟁의 공포와 상처를 다스리던 이곳. 그런데 아스팔트로 뒤덮였던 땅은 자연에 점령됐다. This is a Norway maple. It's growing around the post that held the tennis net. The seed probably dropped in a crack around 1964. It's growing for about 44 years. Could you imagine playing in a tennis court like this now? 덩굴은 건물 벽뿐만 아니라 내부로도 침투했다. We're in one of Riverside Hospital's large general wards, originally built to house tuberculosis patients. It was never used for that purpose. The only thing alive here now is the porcelain berry. This has grown up from the ground up to this fourth floor, through this fourth floor window. Porcelain berry has been recorded to grow as much as a foot a day. That's almost fast enough to watch. (1950년대와 60년대) 마약 중독자들이 치료를 받던 병원이다. 특이한 형상의 그림이 곳곳에서 눈에 띈다. It's 1964, and if you're a heroin addict going cold turkey, this is not a pleasant room to be in. The screen to my right is very thick and keeps the addicts inside from getting at the windows. The door to this room has a very narrow eye slot and a very large deadbolt. Once you're here, you're not getting out until they say you can. One piece of graffiti says, "Help me, I'm being held here against my will."
Many others detail names and boroughs, places, streets from all over New York. 50 years after people, no one remembers their names. 이곳에선 건물이 훼손돼가는 과정이 쉽게 이해된다. 회반죽이 떨어져 나간 조각이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다. 석회는 가장 무른 자재다. 유리창이 깨져 외부의 습기가 침투하면 제일 먼저 손상된다. 방과 방 사이는 두꺼운 벽으로 가로막혀 있다. This building says to me that it was built for solitude, built for quiet. When the building was originally built, it was meant to be a tuberculosis sanatorium. Time has subverted the building's original purpose. What was originally a building meant for isolation and solitude is now a building that's a part of a cacophony of nature. And that's what happens after people. 인간의 흔적을 지우는 자연의 위력을 땅 위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한때 맹위를 떨치던 저 남은 해양 생물 앞에서조차 무력하기 그지없다. 인적이 끊기고 50년 후 이곳은 하와이의 오하우 섬 호놀룰루 항구에서 진주만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정글로 변해간다. If you want to imagine what the roads of Honolulu would look like after people, all you have to do is come here to the old Poly Road. This one was closed in 1960, and here is the vestige of the center line. And the vegetation from the mountain has encroached all the way to that point. And further on down the road, it encroaches from both sides until just a narrow winding path remains between them. 인류가 사라지고 65년 후 전쟁에 대비해 튼튼하게 지은 구조물마저 붕괴될 위기다. 이곳은 프랑스의 해변. 총성은 이미 멎었고 철조망과 철제 구조물이 녹슬어간다. 현재 이곳 프랭트 디옥에선 모기와 구조물이 부식되고 붕괴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저 너머엔 노르망디 해변이 보인다. 2차 대전 중 독일군은 대서양 방어선의 일부로 구축된 이곳에서 연합군의 상륙을 막으려 했다. 1944년 6월 6일 이름하여 D-Day. 그날 미군은 이곳 프랭트 디옥을 급습했다. The emplacement at Pointe du Hoc can be considered a military failure in terms of its ability to withstand the invasion from the sea. From a construction standpoint, it is a success. The structures are extremely durable, but they are starting to undergo some deterioration. 노르망디 해변에 설치된 벙커와 포상은 철근으로 보강한 콘크리트 구조물이다. 전쟁 중 급히 만든 구조물이라 제대로 공사를 마칠 겨를이 없었다. 콘크리트 반죽에 때론 조개가 섞였고 콘크리트가 굳어질 시간이 부족해 폭격을 받으면 구조물이 쉽게 파괴됐다. 이미 곳곳이 허물어진 구조물이지만 부식작용으로 붕괴가 가속될 것이다. Concrete typically deteriorates for a number of reasons. It can be reactive aggregates, reactive soil. It can be freeze-thaw cycles. And really none of those factors are present at Pointe du Hoc. The main problem in those structures has to do with the steel reinforcing itself. 공기 중의 습기와 소금기는 콘크리트의 틈을 타고 벙커에 침투한다.
그리하여 보강용 철근이 부식되기 시작한다. 철근이 팽창하면 콘크리트가 부서진다. There's a wonderful example of what happens when steel corrodes. Right up here, you can see the concrete is cracked and the resulting deterioration of the steel reinforcing. You can see the expansive rust on the steel that causes the deterioration. That's very repairable, but in a life after people, that corrosion would continue, causing failure of that structure. 고대 로마인들도 콘크리트를 이용해 훌륭한 구조물을 지었다. 철근 보강재가 사용되기 훨씬 전의 일이다. 그런데 철근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오랫동안 살아남는다. In a life after people, concrete, if it's unreinforced, may actually survive longer. For instance, the Pantheon in Rome, 20-foot thick lower walls, but it's an unreinforced structure and has survived for nearly 2,000 years. Whereas the structures at Pointe du Hoc have the reinforcing and the potential for steel corrosion that will probably progress in a life after people at a faster rate than a structure that's even 2,000 years old. 인류가 사라지고 70년 후 진주만으로 가보자. 미국의 자부심과도 같았던 전함은 녹색으로 물들었다. 전함 미주리호의 갑판엔 풀과 관목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다. 덩굴 식물은 전함 꼭대기와 총포를 휘감으며 자라난다. 밧줄은 오래전에 끊겼지만 미주리호는 부두에서 그다지 멀리 떠내려가지 않았다. 얕은 물에 쌓인 진흙이 45,000톤급의 거대한 전함을 떠받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물 위보다는 물 밑에서 부식이 더디다. 사실 이는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다. 진주만 공습으로 침몰한 전함 애리조나호를 70년 후 인양할 때 확인했기 때문이다. 물 밑에서 수십 년을 보낸 후 다시 물 위에 노출된 부위는 심하게 부식됐다. 하지만 물 밑에 잠겨있던 선체는 갖가지 해양 생물이 서식하게 되면서 부식이 더디게 진행됐다. Basically, the incrustation is like a scab that covers the ship, that actually protects the ship from corrosion, slows the corrosion rates down. So when the incrustation is present, the corrosion rates are much lower. 애리조나호의 선체 중 철제로 만들어진 부분은 해양 생물이 보호했고 전함의 목재 갑판은 침전물이 보호하고 있다. The wood-boring organisms, which would normally have deteriorated the deck, have been kept out, and so the teak decks are very well preserved. If you brush away the silt just a little bit, they're smooth and hard and look like they did on December 7th, 1941, when the sailors were walking the decks. 70년간 물에 잠겨있던 애리조나호는 기름을 무려 19만 리터나 싣고 있었다. 그 대부분은 연료 탱크와 창고에 저장돼 있었다. 그런데 매일 9리터가량의 기름이 새나가 핏덩이처럼 바다 이곳저곳을 떠돈다. 미주리호의 운명도 이와 같을 것인가? 예기치 못했던 극적인 최후가 기다릴지도 모른다. 한편 덴버에선 눈사태에 비할 수 없는 재앙이 다가온다. 인류가 사라지고 200년 후 무방비 상태로 버려진 덴버의 웰스파고 센터에선 도로 위로 눈더미가 쏟아져 내리곤 했다. 그런데 이제는 강철이 쏟아져 내릴 차례다.
콜로라도 주립대학의 전문가들은 초고층 건물의 붕괴 상황을 다양한 각도로 연구했다. 이 실험 모델에서 무거운 철판은 건물 바닥면에 해당된다.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는 나무못은 200년간 부식된 철골에 해당한다. 위층이 붕괴되면 아래층은 순식간에 붕괴된다. When the top floor of the building releases from the columns, its total weight is moving due to gravity. But by the time it hits the floor just directly below it, it has a force twice its own weight. And that effect would just increase and increase as the floors go down. A building as tall as the Wells Fargo building in downtown Denver could have this cascading effect, perhaps 200 years in time. 콜로라도 덴버 외곽의 대초원, 가축의 후손은 새로운 생존 기술을 터득했다. The future cattle would be a very, very different kind of animal than we see on the pastures and hillsides right now. It would be smaller, more fleet, more agile, able to escape from predators quite a bit more effectively. It would take on a lot of characteristics like deer. 초원에서는 들소가 단연 두각을 나타낸다. 사람들이 들소를 마구잡이로 사냥하기 전엔 미국 땅에만도 들소가 6천만 마리나 있었다. 21세기엔 들소 개체수가 급감해 고작 350만 마리만 남았다. 들소에겐 이런 지형이 완벽한 서식지다. 인류가 사라지고 200년 후 들소 개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250년이) 흐른 시점, 전함 미주리호가 진주만 인근 해수면 위에 떠 있는 것은 여전하지만 선체 안으로 바닷물이 침투한다. If you look on the waterline, you'll see a series of rivet heads, and the rivets are the weakest link in the ship. As they rust, they'll fail, and water will start entering inside of the tanks, and it'll start flooding the ship. 물이 들어차 무거워진 전함은 진흙바닥으로 서서히 가라앉는다. 갑판 부위는 여전히 물 위에 있지만 이곳 역시 자연의 힘에 굴복할 운명이다. 선체는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2008년과 2009년) 애리조나호를 연구한 결과가 있다. 선체가 모두 부식되려면 300년이 걸린다고 했다. 미주리호는 애리조나보다 30년 후에 더 튼튼하게 만들어졌다. 엔지니어들은 선체 외벽 두께가 40cm가 넘으므로 2만 년은 버틸 수 있으리라고 장담했다. 하지만 결국엔 열대어의 보금자리로 변해갈 것이다. 침몰된 전함이 인공암초로 변신한 경우는 이전에도 이미 있었다. 2006년 미 해군은 항공모함 오리스카니오를 플로리다 해변에서 40km쯤 떨어진 바다에 가라앉혔다. 완전히 침몰하는 데는 45분 정도가 걸렸다. 길이가 270m에 달하는 항공모함이 초대형 인공암초가 된 것이다. 몇 달 후엔 해양식물의 낙원이 됐다. 어류만 해도 38종이나 서식한다.
오리스카니호는 이제 거대한 생물 암초다. 지구상 곳곳은 영원한 전쟁터와 같다. 생존 경쟁에서 승리할 수도 있지만 Absorb back into the body, and her system would tell her, hey, time to stop producing milk. That would take about 2 weeks.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다. Probably the animals that would be under the most stress and would have the biggest problem if humans disappeared would be the baby calves, because they're incredibly vulnerable and dependent upon humans. 사람들은 하루에 2차례씩 송아지에게 젖을 먹였다. 젖을 분비하는 일에만 충실했던 어미소는 송아지를 돌보지 않는다. 다 자란 소마저 스스로 먹이를 구하지 못한다. If the cattle could not get feed, they would wander around, they would look bewildered, they'd push against the gates. If they couldn't get the gates open, which they probably wouldn't be able to, they'd eventually become weaker, they'd lie down, and eventually, without the feed, they would die. 인류가 사라지고 3일 후 전투기와 폭격기를 비롯해 다양한 항공기가 애리조나 사막에 늘어서 있다. 새하얗게 칠한 외관이 왠지 모르게 섬뜩하다. 조종사는 간데없고 커요테만이 주변을 어슬렁거린다. 이곳은 항공기 정비 및 재생센터. 인류가 존재하던 시절엔 군용 항공기를 폐기하거나 보관하는 곳이었다. 인적이 끊기더라도 잘 보존되게끔 만반의 준비가 갖춰져 있다. 스프레이레트라고도 불리는 백색 라테스 코팅은 항공기 표면을 오랫동안 보존해준다. They're all around the cockpit. They're on the fuel cells. In the fuel tanks, the backbone up here is every screw is they got a seal in it. Inside the internal fuel systems, those are seals in there. 표면 코팅은 먼지와 빗물의 피해를 막는다. 외부는 흰색이라 햇빛이 반사되고 내부는 보호자재와 단열재로 마감해 바깥 기온과 10도 이상 차이가 나지 않도록 설계됐다. 전쟁 중 상공을 누비던 항공기들은 햇빛의 공격쯤은 거뜬히 이겨낸다. 하지만 적은 지상에 있다. 인류가 사라지고 4일 후 이곳은 진주만 인근 알로하 타워의 상징과도 같던 시계가 작동을 멈췄다. 1926년에 설치된 이 시계는 그간 내부에 주로 작동됐지만 이제 태엽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 평상시라면 이틀에 한 번씩 전기로 시간을 재조정한다. 그런데 하와이 섬 전역에 전기가 영원히 끊겼다. 미주리호에도 전기가 끊겨 부식 방지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다. 염도 높은 바닷물이 선체를 잠식할 것이다. 상공에도 적이 있다. 전함 미주리호는 새로운 형태의 공격을 받게 된다. 인류가 사라지고 6개월 후 새들이
새로운 안식처를 향해 날아간다. Birds certainly have no trouble getting to a place like that. They would treat it like any other small island. 미주리호 가파는 새들의 서식지가 됐다. 소화가 안 된 상태로 배설된 씨앗이 목재 가판에 뿌리를 내려 생명이 싹튼다. The battleship Missouri, it has teak decks, and so that's an organic start. You would get a buildup of soil and leaf litter just as you would any other place on land. It's all a matter of time. 미주리호가 바다 위의 섬으로 변해갈 동안 태평양 깊숙한 곳에선 헥탄두의 금속 외피가 붕괴될 위기를 맞이한다. 인류가 사라지고 15년 후 진주만에 정박한 미주리호의 밧줄이 수명을 다했다. The ship is held to the pier with nylon mooring lines. If you notice, sir, this line here has a chink in it. After 15 to 20 years, the mooring lines will part, the ship will break away from its mooring here in Pearl Harbor. 밧줄이 끊기자 거대한 전함도 부두에서 서서히 멀어진다. 이제 미주리호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20년이) 흘렀다. 이곳은 애리조나 사막. 미라처럼 변해간 항공기는 풍파에 시달린 흔적이 역력하다. 그간 세찬 모래바람을 맞은 항공기들은 버려진 장난감처럼 초라한 모습이다.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항공기의 배열이 흐트러진다. Because these aircraft have a vertical stabilizer on it, the rudder, and makes the aircraft behave basically like 알 수 없는 이유로 인류가 사라진 후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 것인가? 인류가 사라진 세상. 이번 시간에는 막강한 전쟁 병기의 최후와 나약한 가축의 운명을 지켜보자. 전함은 예기치 못한 공격을 받고 가축은 죽음으로 내몰린다. 해저에 침몰한 핵탄두는 새로운 목표물을 겨냥할지도 모른다. 해발 고도가 1600m에 달하는 덴버는 물론 바다 밑도 위험하다. 오늘날에도 인적이 끊겨 폐허가 된 도시가 있다. 인류가 사라진 지구로 여행을 떠나보자. 인류의 창조물 중에서 가장 강하기로 손꼽히는 전쟁 병기, 각종 전투기와 전함은 물론이고 벙커도 포함된다. 전쟁 병기는 영원히 강자로 남을 것인가? 혹은 무방비 상태로 버려진 건물이나 가축처럼 약자로 전락할 것인가? 인류가 사라진 다음 날, 태평양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냉전시대의 유물이 시한폭탄으로 변해간다. 1968년 구소련의 잠수함 K-129가 원인 불명의 사고로 침몰했다.
핵무기 창고와도 같은 잠수함 내에 탑재된 핵어뢰 2기, 서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3기는 각각 1메가톤급이다. 1974년 CIA는 잠수함의 일부를 인양했다. 하지만 미사일을 포함한 나머지는 깊이 5km 바닷밑 어딘가에 가라앉아 있다. 핵분열 유도 장치를 장착하고 리튬 중수소 화물을 가득 채운 핵탄두. 리튬 중수소 화물은 폭탄에 수소를 공급하는 화합물이다. 회색빛의 소금과 비슷한 리튬 중수소 화물은 물이 닿으면 폭발한다. 잠수함 침몰 당시 손상된 탄두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남아있는 탄두는 견고한 금속 외피가 물의 접촉을 막고 있어 당분간은 안전하다. 남동쪽으로 2,900km 지점 하와이 오하우 섬에 위치한 진주만 군항에 정박해 있는 전함 미주리호. 1998년부터는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미국 전함으로서는 마지막으로 출격했고 임무를 완료했다. 규모는 타이타닉호보다 1.5m 길고 5m가량 넓다. 첫 출격은 1944년. 그 후 일본군의 항복을 받아내고 1991년 사막의 폭풍작전에서 목표물을 명중시키며 최후의 활약을 마쳤다. 미주리호엔 적기와 적함을 공격할 무기가 충분하다. 갑판 아래로 내려가 보자. 식당 한편에 있는 장치가 그간 미주리호를 지켜주고 있었다. 이 제어 장치는 선박의 부식을 막는 용도다. 원리는 선체 강철부에 아연 막대를 부착하고 전류를 흘려보내는 것. 아연이 충전되면 철이 녹이 쓰는 현상을 막아준다. 하지만 이런 작용은 물밑에서만 유용하다. 수면 위에선 녹을 제거하고 도색을 하는 수밖에 없다. 인류가 있던 시절에도 녹이 쓸고 칠이 벗겨졌다. Let me show you some examples of some of the rust on board the USS Missouri. A lot of the surface rust will happen pretty rapidly once the paint system has failed. If you look at a lot of your brackets, your supporting members that hold your ladders, your piping systems, eventually they're going to give way and they'll crash or they'll fall on their foundations. 이틀이 지났다. 인류가 사라졌다는 사실도 모른 채 버려진 나약한 가축은 어떻게 될까? 미국 내에만도 젖소가 900만 마리나 있다. 사람들은 하루에도 2번씩 젖을 짰다. 그런데 이제 인류는 사라졌다. 젖을 짜는 차교기도 작동을 멈췄다. Milk cows are incredibly dependent upon humans. As soon as we disappeared and they were off their schedule, their regular milking schedule, they'd be confused. When is someone going to come and get me and bring me into the milking parlor? When is someone going to bring me more food? They'd be mooing, vocalizing, trying to let us know that they need some attention. 흘러내린 젖에 염증이 생긴 소도 있지만 대부분은 얼마 후면 저절로 낫는다. Surprisingly, the vast majority of them would do what we call dry up. They would stop lactating. The milk that she retains in her udder would just absorb. A wind vane.
We've had microbursts in the neighborhood of 120 miles an hour, which is enough to make most of these aircraft move around a little bit. 정비사들은 비행을 앞둔 항공기라면 표면의 코팅까지 철저히 점검했다. 정비를 받지 않으면 흉물스런 모습으로 전락한다. This spraylat, as we see it right now, is really not serving its function anymore. Rainwater can get in under here and it can actually seep along the spraylat underneath the layer of protection. 20년간 정비를 받지 않은 결과 모든 항공기가 훼손됐다. 칠은 벗겨지고 이음매에 녹이 생겼다. 유리창은 자외선을 막지 못하고 전투기 엔진엔 새가 둥지를 틀었다. The wings on these aircraft are not likely to fall off. The wing structure is the strongest structure in the aircraft. It supports the aircraft when it's in flight and when it's on the ground, taking all the ground loads. So in a life after people, you're likely to see the wings still attached to these aircraft long into the future. 얼마 후 이 항공기들은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 What we're seeing here is an example of some of the erosion caused by rainwater runoff. This is something that's common to all the aircraft that are stored here. And the chances are very good that this sort of erosion could have occurred in a single storm. 사막에 비가 내려 흙더미가 밀려오고 먼지 폭풍이 불어닥친다. 위풍당당했던 전투기들은 자연의 힘에 제압당한다. 인류가 사라지고 25년 후 구소련의 핵미사일 3기는 여전히 바다 밑에 잠들어 있다. 1메가톤급 핵탄두 내엔 물에 닿으면 폭발하는 물질이 있다. 물론 외피는 무척 견고하고 열이나 공기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특수 코팅도 돼 있다. 하지만 작은 틈이라도 생긴다면 심해의 압력 때문에 순식간에 틈이 벌어진다. 인류가 사라지고 25년이 지나자 바다 밑에서 핵무기가 폭발한다. 바다 밑에선 압력이 높아 폭발음이 크게 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폭발 충격은 무려 800톤 가까이 될 만큼 위력이 어마어마하다. 폭탄 내에 플루토늄이 붕괴해 주변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 이에 접촉한 해양 생물은 방사능 중독으로 죽어간다. 인류가 사라지고 30년 후 젖소들은 대부분 죽고 없다. 풀이 넉넉한 농장에 살던 젖소들과 우리를 탈출한 녀석들도 제대로 번식하지 못한다. 젖을 많이 얻기 위해 인류는 매년 한 번씩은 젖소를 임신시켰다. 인류가 존재하던 시절엔 인공수정 방식이 흔히 행해졌다. 평생 수컷소라고는 보지 못한 암소도 있었을 정도다. 물론 예외는 있다. 인류가 사라진 후에도 살아남은 소들은 급격한 진화를 겪으며 야생의 본능을 되찾았다. 콜로라도 대초원은 소가 풀을 뜯기에 완벽한 장소다. 한편 콜로라도의 주도 덴버는 어떨까? 이곳엔 52층짜리 건물 웰스파고 센터가 들어서 있다. 1983년에 지어진 이 건물은 독특한 디자인과 덮개처럼 씌워진 유리창 때문에 금전 등록기란 별명을 얻었다.
이런 모양으로 설계한 데는 이유가 있다. 해발 고도가 높아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라 지붕에 열선을 설치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붕에 눈이 쌓이지 않고 녹아서 벽을 타고 내려온다. 열선이 작동을 멈추자 지붕에는 눈이 쌓이고 건물 곳곳에 얼음이 온다. 이따금씩 덴버 시내 한복판에서 눈사태도 벌어진다. 인적이 끊기고 45년 후 풍경이 독특한 근교로 가보자. 뉴욕시에서 1km 남짓한 곳의 현재 모습이다. 흔히 볼 수 없는 마을 풍경을 잠시 후 공개한다. (45년이) 흐른 후 인간이 남긴 흔적은 나날이 희미해진다. 인류가 존재하는 현 시점에도 대도시 뉴욕 인근에 이렇게 버려진 마을이 있다. 현재 맨해튼 섬의 인구는 150만 명 정도. 그 인근의 노스브로더 섬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다. 이곳에 처음으로 건물이 들어선 건 1880년대. 뉴욕시는 이 섬을 공공시설 부지로 이용했다. 2차 대전 참전용사들의 숙소, 전염병 감염자들의 격리병원, 마약 중독자 치료시설도 세웠다. 그간 거쳐간 사람들의 특성 때문에 섬의 풍경에도 특색이 있다. Behind me is a building that was built as an infectious disease hospital in 1943. It was actually used until 1964. By that point, the place where I'm standing was actually a broad, well-maintained boulevard that cut through the island. It was the island's main street. This hydrant is right in front of the hospital, and it actually stood right on the curve at the edge of the street. Underneath the plant life is where the pavement was. There's about an inch of soil here now. It took about 45 years to accumulate. 노스브로더 섬의 리버사이드 병원. 1881년에 지어진 후 20세기 중반에 일부만 철거돼 아직까지 옛 흔적이 남아있다. 1907년 뉴욕시 당국은 당시 가장 악명 높은 전염병 보균자를 이곳에 격리했다. 장티푸스 보균자. 오염된 물로 전염되는 장티푸스는 과거엔 치명적이었다. 위생관념이 철저해진 후로 대규모 창궐 사태는 없지만 한때 장티푸스가 뉴욕 시민을 위협했다. 요리사인 이 여성의 이름은 메리 멜런. 병을 퍼뜨리면서도 자신에겐 증세가 없는 무증상 보균자였다. 공식 집계로는 53명이 메리에게 감염됐지만 무려 1,400명을 감염시켰다는 설도 있다. 메리는 노스브로더 섬에 2차례 격리됐다. 1907년에 처음 격리됐고 그 후 재격리돼 1938년 사망했다. 물로 가로막혀 도시와 격리된 노스브로더 섬. 주민들은 외부에서 배로 실어다주는 식량과 연료에 의존했다. This coal dock served North Brother Island until around 1960. The dock actually was the unloading point for barges that would bring coal here. Most of the planks are now missing,
but there are giant iron bolts that are 10, 12 inches deep, and it gives you some idea of how deep the timbers were. We're actually standing on a concrete platform that is suspended over the waterway and over the beach with wooden piers, wooden pilings. The concrete has actually sunk and cracked because the pilings have started to deteriorate. 이런 곳에서 살기란 쉽지 않았다. 도시 사람들은 이곳의 환자들을 두려워했고 환자들은 치료되기만을 기다렸다. 병원 건물은 언제라도 주저앉을 듯 많이 낡아 있다. 오래된 벽돌 건물은 틈새의 얼음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해 이렇게 허물어져 간다. 건물 내의 석탄 보일러는 습기로 심하게 부식됐다. 무성하게 뻗어나간 덩굴 식물에 휩싸인 건물도 있다. We're here at the entrance to the hospital. This served as a drug rehab center. Patients had to be brought here. This is an island. Many of the plants that are growing here also had to be brought here. 단연생 덩굴 식물인 칡과 인동 덩굴, 노박 덩굴이 섬을 점령했다. 덩굴 위엔 물새들이 보금자리를 만들었다. The island represents critical nesting habitat. These types of birds don't just nest anywhere. They need a certain amount of protection, distance from predators. So North Brother Island is one of the few patches in New York State where these birds are able to nest. 결핵이나 장티푸스 같은 질병이 사라진 후 이 섬의 병원은 전쟁에 지친 군인들의 휴양시설로도 사용됐다. 이렇게 버려지기 전엔 관리가 잘 된 널찍한 잔디밭이 들어서 있었다. 하지만 45년간 방치되자 건물 전체가 덩굴에 뒤덮였다. Believe it or not, these were the tennis courts in North Brother Island, Riverside Hospital. We're seeing 40 years worth of plant succession, naturalizing the site, soil accumulation. You can just kick away some of the organic matter. We've got the asphalt former surface. 테니스 장터엔 흙이 수북하다. 참전 용사들이 전쟁의 공포와 상처를 다스리던 이곳. 그런데 아스팔트로 뒤덮였던 땅은 자연에 점령됐다. This is a Norway maple. It's growing around the post that held the tennis net. The seed probably dropped in a crack around 1964. It's growing for about 44 years. Could you imagine playing in a tennis court like this now? 덩굴은 건물 벽뿐만 아니라 내부로도 침투했다. We're in one of Riverside Hospital's large general wards, originally built to house tuberculosis patients. It was never used for that purpose. The only thing alive here now is the porcelain berry. This has grown up from the ground up to this fourth floor, through this fourth floor window. Porcelain berry has been recorded to grow as much as a foot a day. That's almost fast enough to watch. (1950년대와 60년대) 마약 중독자들이 치료를 받던 병원이다. 특이한 형상의 그림이 곳곳에서 눈에 띈다. It's 1964, and if you're a heroin addict going cold turkey, this is not a pleasant room to be in. The screen to my right is very thick and keeps the addicts inside from getting at the windows.
The door to this room has a very narrow eye slot and a very large deadbolt. Once you're here, you're not getting out until they say you can. One piece of graffiti says, "Help me, I'm being held here against my will." Many others detail names and boroughs, places, streets from all over New York. 50 years after people, no one remembers their names. 이곳에선 건물이 훼손돼가는 과정이 쉽게 이해된다. 회반죽이 떨어져 나간 조각이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다. 석회는 가장 무른 자재다. 유리창이 깨져 외부의 습기가 침투하면 제일 먼저 손상된다. 방과 방 사이는 두꺼운 벽으로 가로막혀 있다. This building says to me that it was built for solitude, built for quiet. When the building was originally built, it was meant to be a tuberculosis sanatorium. Time has subverted the building's original purpose. What was originally a building meant for isolation and solitude is now a building that's a part of a cacophony of nature. And that's what happens after people. 인간의 흔적을 지우는 자연의 위력을 땅 위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한때 맹위를 떨치던 저 나무는 해양 생물 앞에서조차 무력하기 그지없다. 인적이 끊기고 50년 후 이곳은 하와이의 오하우 섬 호놀룰루 항구에서 진주만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정글로 변해간다. If you want to imagine what the roads of Honolulu would look like after people, all you have to do is come here to the old Poly Road. This one was closed in 1960, and here is the vestige of the center line. And the vegetation from the mountain has encroached all the way to that point. And further on down the road, it encroaches from both sides until just a narrow winding path remains between them. 인류가 사라지고 65년 후 전쟁에 대비해 튼튼하게 지은 구조물마저 붕괴될 위기다. 이곳은 프랑스의 해변. 총성은 이미 멎었고 철조망과 철제 구조물이 녹슬어간다. 현재 이곳 프랭트 뒤옥에선 무기와 구조물이 부식되고 붕괴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저 너머엔 노르망디 해변이 보인다. 2차 대전 중 독일군은 대서양 방어선의 일부로 구축된 이곳에서 연합군의 상륙을 막으려 했다. 1944년 6월 6일 이름하여 D-Day. 그날 미군은 이곳 프랭트 뒤옥을 급습했다. The emplacement at Pointe du Hoc can be considered a military failure in terms of its ability to withstand the invasion from the sea. From a construction standpoint, it is a success. The structures are extremely durable, but they are starting to undergo some deterioration. 노르망디 해변에 설치된 벙커와 포상은 철근으로 보강한 콘크리트 구조물이다. 전쟁 중 급히 만든 구조물이라 제대로 공사를 마칠 겨를이 없었다. 콘크리트 반죽에 때론 조개가 섞였고 콘크리트가 굳어질 시간이 부족해 폭격을 받으면 구조물이 쉽게 파괴됐다. 이미 곳곳이 허물어진 구조물이지만 부식작용으로 붕괴가 가속될 것이다. Concrete typically deteriorates for a number of reasons. It can be
reactive aggregates, reactive soil. It can be freeze-thaw cycles. And really none of those factors are present at Pointe du Hoc. The main problem in those structures has to do with the steel reinforcing itself. 공기 중의 습기와 소금기는 콘크리트의 틈을 타고 벙커에 침투한다. 그리하여 보강용 철근이 부식되기 시작한다. 철근이 팽창하면 콘크리트가 부서진다. There's a wonderful example of what happens when steel corrodes. Right up here, you can see the concrete is cracked and the resulting deterioration of the steel reinforcing. You can see the expansive rust on the steel that causes the deterioration. That's very repairable, but in a life after people, that corrosion would continue, causing failure of that structure. 고대 로마인들도 콘크리트를 이용해 훌륭한 구조물을 지었다. 철근 보강재가 사용되기 훨씬 전의 일이다. 그런데 철근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오랫동안 살아남는다. In a life after people, concrete, if it's unreinforced, may actually survive longer. For instance, the Pantheon in Rome, 20-foot thick lower walls, but it's an unreinforced structure and has survived for nearly 2,000 years. Whereas the structures at Pointe du Hoc have the reinforcing and the potential for steel corrosion that will probably progress in a life after people at a faster rate than a structure that's even 2,000 years old. 인류가 사라지고 70년 후 진주만으로 가보자.